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2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쉰이들이 똑똑해진 라디오 슈똥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양입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배달비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배달비 인상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과연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일상화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슈똥라에선 배달비 인상 문제와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요즘 배달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시킬 생각에 잔뜩 기대하며 메뉴를 골랐는데 막상 배달비를 보면 주문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쵸, 저도 그래요. 차라리 가서 포장해 와야겠다 했는데 포장비를 따로 받는 가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배달 음식을 먹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물론 물가가 오르면서 배달비 역시 점점 오르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지난 6월에 비해 얼마 되지 않은 8월엔 배달비가 또 미세하게 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8월 3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8월 배달비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1,336개 음식점 중 378개 음식점이 6월 대비 평균 887원의 배달비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물가감시센터는 6월과 같은 거리인데도 배달비가 인상됐고 배달비 산정 근거가 제공되지 않아 배달비가 갑자기 오른 이유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제가 체감했던 게 사실이었네요. 인상의 기준으로 보면 4,000원까지 배달비가 오른 배달업체도 있던데 배달앱에 따라 배달비가 차이 나기도 하고요. 네, 고물가의 배달비까지 오르는 요즘인데요. 포장족이 늘고 거주지가 비슷한 소비자끼리 배달비를 공동 부담해 주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선 소비자가 3명이 모이면 음식점에서 무료로 배달해주는 신규 플랫폼이 생기기도 했고 또 분당에선 자영업자 100명이 모여 배달대행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영업자들이 직접 배달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그런데 이 배달비는 왜 자꾸만 오르는 걸까요?
배달 플랫폼 업체가 비용을 올린다기보단 물가가 오르니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올리시는 거겠죠?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업주분들은 배달 플랫폼의 등장으로 배달이 외주화되고 마케팅 비용이 추가되면서 배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 말하고, 배달 플랫폼 업체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식당 점주들에게 닥친 경제적 부담이 결국 배달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반박합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배달비 인상의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 이해됐어요. 배달 플랫폼 업체도 업주들도 억울해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억울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배달비 정보 안내 방식이 투명하지 못한 구조를 가진 탓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오른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으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소비자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타당한 설명이 있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데 가격은 오르지.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돈은 내야 하지. 저 또한 소비자로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배달 플랫폼과 음식업체 모두 소비자에게 배달비 산정과 변경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책적으로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서 배달비에 대한 시민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서 끼니를 배달 음식으로 때우곤 하는데요. 요즘 배달비가 너무 올라서 이전만큼 배달 음식을 마음 편히 시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서 음식 자체도 비싼데 배달비까지 오르니까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또 같은 가게인데 앱마다 배달비를 다르게 산정하는 것도 당황스럽고요. 사실 배달업체나 가게 사장님들의 입장이 모두 이해는 되지만 배달비 산정에 대한 기준 정도는 제대로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분께서도 각 업체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소비자 또한 이해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배달업체, 음식업체, 또 소비자 모두 서로를 이해하며 상생하는 관계가 되면 참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자님, 오늘 배달비 인상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건가요? 배달 로봇 이야기도 얼른 나누고 싶어요. 네, 오늘은 슈통라 경제편이 아니라 사회편이니까 얼른 오늘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주목받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아, 뭔가 흐름은 이해가 되네요. 배달비가 계속해서 오르니 이해관계 간 부담을 덜 수 있는 로봇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고 인건비도 절약될 테니까요. 기자님, 이 배달 로봇에 대해서도 얼른 듣고 싶네요. 네, 지난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 광장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시범 운행을 선보였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배달 중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인도를 내달린 이 로봇의 이름은 바로 뉴비입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발 스타트업인 뉴빌리티가 제작한 로봇이죠. 이 뉴비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배송한 거군요. 뉴비는 벌써 지난달 7월 18일부터 국회도서관과 의원회관을 오가며 도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주로 도서 배송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번 시연 행사에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로교통법 제정안을 전달한 거죠. 이 제정안에 자율주행 배송 로봇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기에 큰 의미가 있는 시연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앞으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가 담긴 행사였네요.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는 이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 이성현 프로님께 여쭤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배달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되게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배달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고 어느 때는 뭐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라이더가 부족한 상황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배달 로봇은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과 그다음 라이더의 부족한 상황을 로봇이 대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미 서빙 로봇이라는 로봇은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에 한 1,000대 정도가 깔렸고요. 그리고 올해도 한 3,000대 정도가 서빙 로봇이라는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지금 실외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배달 로봇도 이제는 실증 단계를 넘어서 이제 상용화 서비스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안에 배달 로봇, 특히 이제 서빙,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나든지 아니 고층 건물 내에서 활용되는 로봇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외에서 로봇 운영도 가장 큰 규제가 이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법이 지금 현재 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면 그 수요는 그다음에 활용도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분야 종사자이신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 더 잘 와닿네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당장 도입이 가능할까요? 국회에서 시연했다고 해서 일상에서 바로 접할 수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직은 준비돼야 할 게 많죠. 일단 이 배달 로봇은 아직까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뉴비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로봇으로 사람의 조종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법적인 문제에 가로막힌 거죠. 법적인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나운서님, 자율주행 로봇은 굳이 분류하자면 사람일까요? 자동차일까요? 당연히 자동차 아닐까요? 형태도 그렇고 혹시라도 사람과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 대 사람의 충돌 사고로 가볍게 넘길 순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도, 즉 보행로 통행이 금지되죠. 업계에선 배달 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인도 통행 금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겠네요. 크기도 작고 저속으로 주행하는 배달 로봇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라면 차도로는 무리가 있을 테니까요. 네, 바로 그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정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인도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배달 로봇의 법적 용어는 생활물류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네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도입되면 과연 우리에겐 어떤 사회가 펼쳐질까요? 그럼 이에 대한 시민분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실내 카페나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로봇은 많이 봤는데 실외를 주행하는 로봇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상용화되면 정말 새로울 것 같고요. 또 배달 로봇의 등장으로 배달비가 인하된다면 저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죠. 아직까지 배달 로봇이 배달을 해주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사회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서 더 나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활 물류 서비스 로봇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국회의원이 로봇, 즉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정책을 마련하시는 모습이 약간은 새롭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왠지 국회의원 하면 조금 더 행정적인 면모를 떠올리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정 의원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기벤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통물류 전문가셨군요. 정 의원님께서는 왜 개정안을 추진하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며 느낀 바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정 의원은 로봇 관련 규제개혁 지연으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 EU 등 타 선진국에 비해 법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신산업 성장 동력인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인도 주행과 도로 횡단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사실 한국에서도 배송 로봇은 아니지만 가게 일손을 돕는 서비스 로봇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로봇이 음료를 서빙해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인력난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식당을 넘어 헬스장, 노인 요양시설, 스크린 골프장 등 단순 업무를 요구하는 곳에선 로봇이 조금씩 보편화되고 있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상용화되면 이젠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도 로봇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기자님, 앞서 얘기 나눈 배달비와 접목해보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도입될 경우 배달비가 현저히 절감되겠네요. 네, 우선 자율주행 배달 로봇 뉴비를 선보인 기업 뉴빌리티는 뉴비를 활용하면 총 배달 비용을 2,000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뉴비의 위치가 앱으로 실시간 파악된다는 메리트도 있죠. 와, 총 배달 비용이 2,000원 이하가 되면 소비자는 정말 1,000원 남짓의 배달 비용만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뉴빌리티는 소상공인에게 월 10,000원 이하의 구독료를 받고 로봇을 빌려주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요. 서비스 로봇이 등장했을 때도 우리 사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는데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얼마나 사회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배달 총 비용을 낮추는 문제를 로봇을 통해 해결한 점이 참 신선하네요.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이 줄어서 좋고 배달업계와 음식업계도 인건비를 줄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배달원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점점 육체 노동을 피하고자 하는 추세긴 하지만요. 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통해 로봇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더 나아가 미래 사회에 대해 더 생각해 볼 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함께 배달비 인상 문제와 그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회적인 문제를 경제, 인공지능 등 여러 방면으로 살펴본 것 같아 새로웠던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분명 배달비와 인력난, 인건비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만 한편으론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 또 인간의 역할이 과도하게 침범당하는 건 아닐지도 생각해 볼 문제죠.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인간과 로봇의 경쟁이 되는 사회는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있는 사안이니까요. 네, 그럼 오늘의 슈똥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진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1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박소향, 기술에 제51기 기술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마현, 진행에 제51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박수연, 제51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박소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22일 목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